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루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영입니다. 네, 오늘도 또다시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던데요. 자,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답니다. 8월 달에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이 비 소식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G2,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도 미국은 괜찮았지만 중국은 안 좋게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중국의 제조 PMI 지수도 49.7을 기록하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죠. 자, 국내 증시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변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날짜로 지금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자, 결국에는 정상회의는 내일, 그리고 모레는 바로 전승절에 참석하고자 지금 가셨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이러한 변곡 안에서 또 좋은 소식이 물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 자체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자기만의 관점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삼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미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71% 하락한 1900.7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폭이 좀 컸는데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시켜주면서 현재 양봉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반등, 과연 수급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은 243억 원 현재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가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 27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현재 91억 원 역시 매도세,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매수에 이어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G2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에 1900포인트를 한번 붕괴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28%,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네요. 현재 3,000원 정도 하락한 108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사는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안에서도 지금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가고 있는데 8월 자동차 판매,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상승이 원인으로서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전반적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4,000원 정도 상승한 1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0.31% 역시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락폭을 좀 줄여놨습니다. 현재 0.87% 역시 하락 중, 그리고 제일모직은 0.2%대 시장 대비했을 때 소폭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1.1% 하락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종은 현대차 쪽에서의 미국 판매량 증가 소식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1.48% 상승 중이고요. 기아차는 2.39%대 지금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요 0.78% 역시 하락 중이고요. SK텔레콤 약 1,000원 정도 하락한 24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현재 1.23% 역시 같이 시장과 함께 하락 중이고요. SK 현재 500원 정도 하락한 2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25% 하락 중, 그리고 포스코도 1.34% 하락하면서 18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장 초반에 이제 하락했던 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줄여놓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미국 증시가 3%대 지금 하락, 그리고 국내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 급락세, 연출, 그리고 반등. 자,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주요 원인이 있겠죠. 바로 중국 PMI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 이런 우려감들도 역시 같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 PMI 지표가 발표됐을 당시 국내 시장은 이미 장중이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즉 중국 PMI 지표 부진 자체는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장 초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를 일단 전환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세,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주가지수가 출발 이후에 사실 큰 무리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게 된다면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의 관점에서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는 시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하락 업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입니다. 자, 먼저 정유업종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4%대 하락 중이고요. S-오일도 역시 3.9%대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GS도 역시 1.85% 하락하면서 현재 4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주들이 하락폭이 커요. 그리고 화학업종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화학주들도 오늘 하락폭이 좀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2.1%대 하락 중, 그리고 롯데케미칼 4%나 무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성, 한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3.86%대 하락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 정유화학주들,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요, 정유화학 업종들이 시장에서 강한 업종으로 한번 꼽혔습니다. 바로 그 전날 유가가 8%대나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 바로 마지막 거래일 날 WTI 기준으로 7%대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 안에서 정유주와 화학주들도 같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정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 특히 화학주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소비 둔화도 역시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회복 신호에 대한 빠른 회복 신호 자체는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방법 자체는 지금은 역시 피하시는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자, 현재 665.50포인트 나타나면서 7.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1%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133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9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 매수세 자체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관에 의해서 오늘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의 쇼크브링 물량이 오늘 자리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가 권역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잡아주는 그런 손바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도 이어서 보실 텐데요. 자, 셀트리온 오늘 1.8%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카카오 2.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다시 한 번 더 또 바뀌었습니다. 자, 뭐 둘 다 잘 나가서 바뀐 건 아니고 둘 다 못 났는데 그중에서 다음카카오가 좀 더 못 났습니다. 못 나서 오늘 좀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순위가 바뀌었고,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2%가 빠지는데 다음카카오에서 다음을 잘라내고 이제 카시로 변경이 되죠. 카카오시로 바뀌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CJ ENM이 오늘 0.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인이 1.7%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7%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소 2.5%대 강세, 그리고 지혜솜쇼핑이 0.4%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들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다원시스가 장중 33,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저가군역 39,000원까지 빠지면서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됐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으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권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이제 의료기기 업종에 다시 한 번 더 포함이 될 수 있는 다원시스의 사업의 다변화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이 오늘 5,210원으로 29.9%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동전자통신 뭘까요? 바로 유라이브, 바로 예전에 수지 씨가 선전하던 그 블랙박스를 만든 업체죠. 그 업체가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KT뮤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뮤직이 오늘 장중고가 6,48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에 8%까지 오르는 모습을 기했지만 지금 5.7%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B2C 비중에 대한 매출 증가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B2C 말 그대로 기업 대 개인 간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KT뮤직 말 그대로 이제 KT 회사의 계열 회사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제휴를 함으로써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지금 엔터주라든지 음원 관련주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시장 자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부분, 바로 문화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을 저의 말을 들으면서 꼭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을 보셨고요. 제가 앞서서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전승절은 내일이고요.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항상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매도해도 될까요? 447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자, 일단 팔지는 마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자, 이거를 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자, SK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40조를 뭐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어딥니까? 이제 풀려나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왔었는데, 그게 회사 그룹을 다시 한 번 또 홍보를 하는 그런 분위기다 했죠. 선경이었죠. 옛날 SK그룹이. 자, 그래서 뭐 성경책과 상당히 유사한 그룹이 바로 또 SK하이닉스였습니다. 구성경. 자, 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물량이 일단은 거기 뉴스가 나왔던 게 이 하단권역입니다. 하단권역.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항상 명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는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파를 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개 더 있죠.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럼 여기 이제 돌파가 될 것인가? 좀 힘들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37,000원, 39,000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이고, 요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애벅 걸립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사실. 요런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삼성 SDI, 요런 게 이제, 무너져 버렸죠. 뭐냐면, 자, 여기에, 요런 거 이제, 탁 터지죠. 이게 또 터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자리, 요게 뚫기 힘든 자리구나. 밑에서, 요 자리는 더 힘든 자리구나. 자, 그럼 앞에서도 요런 거죠. 요런 자리죠. 탁 넣는 자리. 못 뚫는 자리구나. 맞죠? 못 뚫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 돈이 빠져. 돈이 들어오기 전에 못 뚫어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극복을 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 자, 그걸 좀 더 기억을 하시고, 지금 팔지 말라는 것은 반등 자체를 지켜보고 정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의 뉴스를 이 주포보다 빠르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마이크로 컨텍솔. 매도해도 될까요? 234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앞서서 SK하이닉스를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거의 비슷한 그런 의견일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 컨텍스 역시도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만드는 버닌 소켓을 만드는 업체인데,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제 위축이 되면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그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로 컨텍스의 경우에는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반기 실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실적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19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20%대, 역시 이제 뭐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하반기가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동안 물량 공급된 물량 자체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 자체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주가의 하락, 마이크로 컨텍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한번 큰 상승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업황 자체가 부진한 가운데서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반도체 어떤 뭐
또 증설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증설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많이 빠진 가운데서의 그냥 이 자리에서의 매도 자체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12,900원에 매수를 하셨죠. 13,000원 가까운 가격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하신다면 일단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가운데서의 반등 자리는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는요. 아쉽지만 매수한 가격 근처일 것 같아요. 13,000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릴 테니까 보유 관점에서 13,000원 목표 주가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요. 네네.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5,600원입니다. 5,600원이시고, 네. 자,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0%입니다. 80%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 콘텐츠리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뭐 80%를 뭐. 그런 거는 없고, 외국 사람이 100만 주씩 이래 막 사기 때문에 따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길래 따라 사셨다고요? 네. 예. 자, 일단 제 콘텐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팔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 네. 대신에 가격을 이렇게 높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이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제 JTBC 그리고 거기에 드라마 제작 분야 합쳐서 이제 프로덕션과 JTBC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다 담당하는 업체가 이제 J 콘텐츠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요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어때요? 요게 이제 하단 권역에서 요런 자리에서 매집을 했다가 지금 탁 튀어 오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을 마무리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가가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자 요 밑에 요 가격대 4,300원까지 빠집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득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거를 시청자님이 당장에 한 달만을 본다면 주가는 빠지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지만 좀 더 긴 시간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이 종목을 묻어놓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면 그때는 이 종목군이 최소 7,000원 이상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유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높게 사지 마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외국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물량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이 아니고 밑에서 올렸던 바로 이렇게 올렸던 애들은 바로 기관이었어요. 기관의 물량이 중요해요. 외국인을 보지 마시고 기관의 물량을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4,300원까지 빠지면 그때는 겁먹지 마시고 이상로 멘토의 말이 확실했구나. 그때는 신용을 써서라도 만약에 저라면 신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권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뭐 저희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한국가스공사인데, 네. 예, 옛날에 누가 이걸 노후에, 종잣돈 하면 좋다고 해서 네. 샀는데요. 네. 이게 우째되는 싶었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에는요, 6만원 쪽에 넘습니다. 아, 한 6만원이요? 40% 되는데, 예. 40%요? 예. 아이고, 저 어떤 분이
종잣돈으로 6만 원대 추천하셨네요. 아이고. 자, 한국가스공사 지금 가격이 38,700원이에요. 예. 진짜 많이 빠졌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어쩌고 싶었어요. 저는 이 종목은요, 보유예요, 보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마시고 보유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되게 아쉬워요, 저는. 매수하신 가격이.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은요, 지금 어떤 이제 그걸 추천해 주신 분이 노후의 종잣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주식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수한 그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올라가서 종잣돈을 마련하겠습니까? 제가 일단 잘 보여드린 거 잘 보세요. 개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잘 들리시죠? 어머니 잘 들리시죠? 자, 지금, 일단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기업의 주가의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자, 어떤 흐름인가요? 이 지금 기업의 흐름이. 지금 고점하고 저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머니 TV 보지 마시고 전화를 들으세요. 자, 그리고 TV 볼륨을 줄여주세요. 자,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 지금같이 3만원대 가격대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때가 노잣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6만원대가 아니고 3만원대 가격대 왔을 때.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으로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전력 역시 비슷합니다.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하단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단이 얼마예요? 4만 5천 정도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2만원대에 추천을 해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만원대의 종목을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얼마? 3만원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8만원대까지 목표주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8만원대까지 목표주가로 보유하셔야 돼요.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차라리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씩 더 모아서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그렇게 해서 8만원 목표주가까지 보시고 8만원대 도달하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어머니 이해되십니까? 자, 전화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적으시느라 그런 거지.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넣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가스공사는 8만원대 오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8만원 중장기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예. 마이너스 4.39% 하락 출발을 하면서 3027.68포인트를 현재 나타내면서 출발했다라는 소식 긴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예. 차바이오텍이고요. 예. 15,500원에 25%를 가지고 있어요. 15,550원 20%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주식은 자꾸만 내려가는데, 예.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았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그런 그 현상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산지 얼마 안 되셨죠? 한 10여일. 예. 그래요. 자,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팔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아, 예. 자, 차바이오텍이란 건데요. 차바이오텍, 바이오텍.
어차피 바이오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차디오 스택이 있으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차 바이오텍, 알짜배기 바이오만 남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차바이오텍이 하고 있는 일이 제네릭, 바로 복사약을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일인가? 뭐예요, 어머니? 예. 네? 신약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낄 수 없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업체예요. 응? 그러면 앞으로의 임상이 들어가더라도 신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신약이 개발이 될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최소 8년, 9년이 걸려요. 네. 근데 제네릭 같은 경우에 3, 4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제네릭 같은 업체는 1년이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 대신에 네. 신약 같은 업체는 임상 3상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3년에서 4년이 또 걸려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 바이오텍이 의미 있는 변화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새로운 먹거리 자체를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안 된다고 보시고 네. 자, 그게 주가상에도 드러나는 게요. 자, 보시면 계속적인 합병 분할을 기업이 인적 분할을 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네.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뀔 듯 한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간 자체를 자 2014년이면 여기에서도 곧장 이런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또다시 빠졌다가 또다시 오른 되풀이가 된다는 거죠. 이제 박스권이. 예? 그러면 거기 하단 자체를 조금 잡아가셔야 되는데 네. 자, 하단을 보시면요. 요 자리죠. 요런 자리인데요. 요 자리죠. 12,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예. 그럼 이런 주가가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확률은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요 자리 12,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물량을 돌려가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관점이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이런 주가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게 뭐 향후 2년, 3년 뒤에는 3만 원, 4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어머니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얘가 3, 4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이 12,000원짜리까지는 무조건 한번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못 참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예, 이해는 됐는데요. 혹시 12,000원까지 내려오면 제가 조금 더 예. 매입을 해서 예. 좀 기다리면 어느 선까지 제가 이걸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자, 뭐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실 건 파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고, 예.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신다. 그래서 이제 네.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가 보이실 텐데요. 요 자리. 자, 요 자리. 15,000원 자리는 돌파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요거를 깨는데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 자리죠. 17,000원 자리. 요 자리에서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자리를 또 깨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면 요게 또 저 자리까지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그거를 판단해서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손절을 해야 되나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죠? 예. 예. 그 관점으로 보시되 개인 투자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머니 같은 성격을 알아요. 이걸 어차피 손해가 보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예. 네? 손해가 보는 게 싫으시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국 12,000원까지 가는 걸 버티셔야 된다. 예. 그 자리를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오는데 15,000원에서 또 17,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럼 12,000원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해보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네. 하세요, 어머니.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면 되고, 네. 대신에 큰 그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아. 게.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예. 어차피 이 차바이오텍이 하고 있는 분야가 예. 죽어버리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분야 자체는 다시 한번 곽광을 받습니다. 대신 이번에 바이오 제약 쪽이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거를 명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로였습니다. 다음 전화네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예, 에로티베쿰이요. 네. 매수가가 15,250원에 40%거든요. 15,250원에 4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전에 이거를 분할 매도했다가 수익이 좀 나서 네. 회사 가치가 좋아서 2분기 실적도 좋고 그래서 추가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네, 일단 15,000원대 가격이시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6월쯤에 매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수익이 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좋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밀려 내렸던 부분도 있었고,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죠? 영업이익이 네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50%나 증가했었고요. 그죠? 네네. 근데 에로티베이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어요. 네네. 많이 떨어졌고, 그 가운데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데 떨어진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금 이제 종목들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로티베이큐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국내 유일의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유일입니다. 그죠? 반도체용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네. 반도체에 거의 전공적인 거의 다 대부분이 들어가는 필수적인 그 요인이죠. 그죠? 필수적인 제품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반도체 공정 라인에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에로티베이큐의 경우에는요, 일단 매수 단기적으로 보신 부분이라면 사실 그 매도 타이밍 한번 지나갔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신다면은 저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기적으로 본다면 내년까지인가요?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그 연말까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라인 증설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에로티베이큐도 같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당연히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확인하셨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그죠? 네네. 그 부채도 거의 부채 비중 자체도 정말 작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에로티베이큐는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정말 안정성이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면 사실 신고가는 분명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투자가 좀 나오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괜찮나요? 추가 매수도 분명히 가능한 기업인데 중요한 건 시장이 아직 하락이 안 멈췄잖아요. 네네. 그죠? 시장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 안에서는 에로티베이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회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이거 죄송한데요.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지금은 연말까지 본다면 일단 17,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고요. 네. 네, 만약에 이쪽 만약에 17,000원을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 아시겠죠? 네, 일단 목표 알겠습니다. 주가는 17,000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삼양통상 매도도 될까요? 748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일단 지금 자리에 팔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자, 삼명통상 매수가 8만 원 어제 오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중 50%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자,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 이분 자, 지금 72,100원. 뭐 그렇게 뭐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8만 원에 사셔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손해가 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손해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이 차트를 좀 보십니다. 차트를 좀 보시고 이게 요렇게 딱 보면 어때요? 이게 왜 여기서 사지? 한가 날 샀어요. 거의 뭐 10중 8구는 그럴 것 같고 지금 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자, 어때요? 이게 시세가 나고 요 자리에서 올랐다 빠졌다 이런 부분이 반복됐죠. 수렴이 되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발산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 기관이 빠져나갑니다. 이 기관의 물량을 누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터졌겠죠. 그런 기관은 주인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럼 외국인이 이 의미가 있냐? 외국인 보면 수치가 5,000주, 2,000주죠.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누가 주인이냐? 이 개인이 주인인 거죠. 개인 안에서도 이제 뭐 법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모펀드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는 이 자들, 작당, 이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주가를 지금 다시 한 번만에 이렇게 꽂는 형상인데,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들어와서 움직이는 주가는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네들이 주포가 되면 그때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위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쌍꼭지가 나타나서 빠지는 그런 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한 번만에 하한가를 딱 찍고 난 다음에 하한가를 갈 때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점 하한가를 다시 한번 가죠. 왜 하한가를 갔는지 지금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8월 21일. 자, 볼게요. 8월 달이 21일. 맞죠? 네. 주식 농부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하한가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제가 참 이렇게 허탈하게 웃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파머시가 팔아가지고 지금 하한가를 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결국에는 박용 씨도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유를 좀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이 하한가는, 제가 볼 때는 큰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실적을 조금 보시고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수익 내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95,000원까지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사지 마세요. 이미 지금 얼마입니까? 28,000원에서 지금 이까지 올랐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그러면 지금 왜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냐면 자, 25,000원에서 지금 12만원대까지 10만원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되돌림 파동, 얼마입니까? 여기서 50% 마이너스가 6만원이죠? 거기에서 그냥 기술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굳이 따라가서 살 필요가 있나요?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주식 농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의 뭐, 이런 농사도 있습니까? 주식 농사 말고는 없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에 94,000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시고 비중은 일단은 만약에 요 자리 위에 있는 자리 8만원까지 달성이 되지 않고 만약 여기 손절가 6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전량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되돌림 파동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6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4,000원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테크인 매수해도 될까요? 774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테크인.
최근에 주가가 하락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테크인은 주인이 바뀌었죠. 원래 이제 삼성그룹에서 하나그룹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름도 원래 삼성테크인에서 하나테크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하나테크인은요, 삼성테크인이었을 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주가 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하나테크인 하나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대로 그래도 하나 쪽으로 가도 충분히 이 기업은 성장 스토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CCTV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방산 쪽이었죠. 방산 쪽에 대한 정밀 제어 쪽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가는 위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하락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일단 하나테크인에 대한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기업은요 삼성 쪽에서 하나 쪽으로 일단 넘어왔어요. 그 과정 안에서 사업이 어쨌든 손바뀜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주주 최대주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그 방향을 결정짓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의 겪는 일시적인 신경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사업 부분 자체의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 CCTV 쪽이 그 전에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을 좀 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방산 쪽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신경통을 겪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내용 하나테크인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죠? 이 기업은요, 충분히 디스카운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의 가치 대비했을 때 저평가는 많이 이뤄진 단계고,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사업 방향, 그리고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매수하시게 된다면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4만원을 일단 보시면 되고, 4만원 넘어서게 된다면 끌고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에 대한 해당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개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3시부터 4시까지고요.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3시부터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도 공개 방송이 있는데 화수목 이렇게 매주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어제 기업 방문을 하고 왔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대로 하지 않고 내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요. 제가 추천한 종목군들도 많이 사시는데요. 수익 보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자, 앞으로도 꾸준히 열렬히 저희 선상클럽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